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정치 이면 정치의 뒷얘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정치 흥신소. 1시간만 들으면 정치 10단 되는 정치 흥신소 시간입니다. 자, 요즘 많이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대선 이슈가 있고 또 전쟁 나나? 무서워 죽겠어. 캐나다에 있는 우리 딸이 전쟁 난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와요. 카톡. 제가 전쟁 안 난다 그러니까 아빠 진짜는 안 돼요. 여기 큰일 났어요.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때문에 이분들 모셨습니다. 자, 19대 국방위 소속이었죠. 김광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님. 김광진입니다. 현재 더민주 유세본부 부본부장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실장? 연구실장이에요? 원장으로 승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누가 이거 제가 썼구나. 자,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여기 사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장 아닙니다. 거기 사장 아니에요, 기자들이. 네. 우리 사주. 네, 맞습니다. 예. 사장이 한 30명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헷갈릴까봐 그냥 예. 한 명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지 사장인가요? 그분도 실제 사장이야. 왜냐면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갖고 있어요, 저기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네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리고 꼭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민주적인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버스나 택시에 타고 계신 승객분들께서 우리 버스에서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요 하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버스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혹시 기사님들은 문자 보내시려면 정차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모시고 하시는 그 승객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 국민입니다. 입법기관의 대표고 우리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안전하게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완벽히 이해합니다. 자, 안 듣는 주위의 친구분들에게 얼른 문자에서 정봉재 정치쇼 들어라 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현숙님, 오늘은 구리에서 강변역 나가고 있는데 이어폰 끼고 들으려니 95번 기사님이 정봉주 쇼 틀고 계시네요. 찌찌뽕 풀 때는 뽕찌찌입니다. 자, 95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명근님, 야간 교대 근무 마치고 투잡하러 가는 길입니다. 참 대한민국 현실 안타깝습니다. 피곤할 때 정봉주 정치쇼 들으면 정신이 확 차려지고 힘이 나네요. 즐거운 정치 얘기 감사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야죠. 네. 국민들의 불안 심리. 고재열 기자님. 네. 전쟁 위기설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왜 전쟁 취재가 난다 그랬어요? 잘 안 되던데요. 예. 와튼 스쿨 동문회 주소록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백악관이 아니라 트럼프 타워가 나가지고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안 웃겼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지금 이 재밌는 게 외신에서는 이런 선제 타격론이 진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선제 타격론이 가짜 뉴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 계시는 분이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가지실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 구조를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은 북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면서 됐는데, 지금 전쟁 위기설은 이게 미국발이라서 미국에서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어허. 어떤 이제 이 엄포의 주체가 미국이 되면서 예. 그래서 미국과 가까운 이제 미국을 현지 취재하는 이제 외신들에게서는 이 선제 타격론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어떤 그런 뉴스로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하. 지금 항공모함이 칼빈 스노가 회항한 거 말고 뭐 예.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본토로 소개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실제 움직임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 그리고 이따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토론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끌어냈는지 그 예.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멀리서 보면 진짜 뉴스 그리고 실제 우리한테 보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물어봤어 헷갈려 죽겠어.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헷갈리게 하는 게 성공한 거예요? 상황이 헷갈린다. 그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확실성.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계속 확실해. 그리고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호재 기자님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죠. 김광진 의원님. 예. 핵심이 칼빈슨호가 회항하면서 이게 뭔가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그 칼빈슨호는 빈라덴 참수작전에 동원됐던 항공모함. 이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이렇게 작전 지역으로 가다가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다가 이렇게 확 돌려갖고 한 케이스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조금 예. 그 사실관계로 보자면 일단 전혀 다른 곳에 있다가 예. 북한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니까 갑자기 한국으로 온 것은 아니고 예. 지난달에도 훈련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근에. 그리고 있다가 훈련이 끝나고 나서 호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호주 지역에 정박할 만한 지금 상황들이 잘 되지 않고 그쪽에 훈련이 취소되고 하는 관계에서 특별히 있을 곳이 없이 다시 이제 회항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밝혔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칼빈 스노가 온 것 자체로 무슨 위기의 압박이나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물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지금 ICBM이라든가 육체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 자체가 무슨 선제 타격이나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 위협이 있냐 없냐 예.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난다고 스탠바이를 하고 나는 게 아니고 내려고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실수로 시작한 일들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맘먹고 시작했는데 그냥 쉽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4월 달은 사실 매년 4월 달은 우리가 전쟁 위기설이 초래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태양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정치적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북한이 꼭 ICBM이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총선이 같이 끼어 있는 대선이 끼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점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북한을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자, 양옥 연구위원님 어떻게 예. 보세요? 사실은 이게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이 보여주려는 거는 역시 계속적으로 겁을 주겠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네, 그거는 이것만큼 까불지 명백합니다. 마라. 이것만큼 명백하고 근데 이게 네. 보고 있으면은요 이 항모 얘기도 되게 미국이 페이크 모션을 쓰는 게 한 4월 9일인가 이때 정도 해가지고 해서 야 한 4월 15일 정도 되면은 한반도 인근에 도착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어젠가 그젠가 기사를 보고 있으면은요 25일 날 도착한대요. 4월 25일 날 항모가.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출발 안 하고 그쪽에서 슬슬 삐대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왜냐하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예, 왜냐하면 4월 15일이 보통 이제 최초에 예상했던 핵실험 시기였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육차 핵실험. 15일이 김일성 그렇죠.
김일성 105주년. 예, 생일. 이른바 이제 105주년. 북한에서 주장하는 예. 태양절. 근데 이제 4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5일에 막상 있었던 거는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6일 날 이제 뭐 아침에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혹시라도 또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25일 아니겠냐 4월 25일 소위 말해서 북한 그 조선인민군 창원일 이제 요때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게 85주년이거든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기 맞춰서 이제 오겠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또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방식 자체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잘 겁먹게. 들어오고 이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 트럼프식의 그 블러핑이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다. 근데 먹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먹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미국이 북한 항모 안 겁낸 적이 없습니다. 안 겁낸 적이 없다. 예, 겁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뭐 한두 척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일단 스케줄상은 세 척까지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니미츠가 그 아마 저 미국 저 서부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동태평양 건너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날짜 변경선 건너가지고 넘어오겠죠. 세대 모이면 이거는 전쟁하는 거 아니면 세대 절대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세대가 모인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전쟁을 진짜 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여 있으면은 그냥 불안하죠. 그냥.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북한이 뭐 핵하고 미사일 쏘고 있으면 불안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북한이 우리한테 뭐 미사일 안 쏠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예, 시기에. 예. 마찬가지로 그거 똑같습니다. 미국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북한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살짝 끼어들게 한번 하면 예, 그러니까 예. 그 미국의 그런 블러핑에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대선 주자들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들을 예. 다 바꿔가고 있지 예, 않습니까? 블러핑 우리말로 하면 뻥카죠 일종의. 예. 아 왜냐면 이게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면 이 말이 또 막 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미국이 좀 과장하는 게. 그렇죠. 이 아하. 과정이 그다음에 예. 중국에게도 좀 먹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북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블러핑을 이 과장을 예. 또 블러핑으로 받는 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호. 이 태양절 이 와중에 그런 미사일이나 어떤 핵실험이 어떤 식으로든 있다면 그래도 북한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 건 한 거니까. 근데 실패하게 한 게 이번에 일부러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성공을 해버리면 너무 다시 위기가 증폭되는데 약간 실패를 하면서 뭔가 하긴 했는데 김은 좀 빠지고 그게 어떤 이제 이번 실패가 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창수 박사님. 동해안 서해안 발사 실험이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 북한 미사일 발사 말씀하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16일날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칼빈슨 호는 지금 약간의 과장되고 그런 몸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그 양욱 그 연구위원 말씀 따르면 양욱 5개 우개요. 우개? 우? 양욱? 예. 근데 이게 왜 옥으로 보이? 아 우기구나. 이름 잘못 부르시면 욱합니다. 예. 항모가 지금 또 이제 세대가 온다고 하고. 그리고 북은 또 미사일을 쐈고. 근데 저 미사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하는 것도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일단은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안 난다. 청취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 해마다 봄이 되면은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봄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열리고 거기에 맞서서 북한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블러핑, 뻥카 예. 이런 것들을 날리고 말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항상 그 봄에는 미국에서 국방 예산이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봄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반도의 봄은 왔어도 봄은 아닌 출래 불사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잔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쟁 위기가 이렇게 고조됐던 거는 예.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줄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의도하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우리 고재일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베 총리를 꼽고 싶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계속 지지율 급락으로 이른바 그 오사카 학원 땅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그 부인이 개입되는 그런 헐값 매입 사건이 이른바 그 일본판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정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의 소년상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찾던 거였죠. 아베 총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가지고 예.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위기를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나빠요. 그래서 일단 전쟁 안 난다. 그러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군사적인 갈등이 계속 생긴다면은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군사적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들 다 보셨죠? 열병식 보고도 또 호들갑이에요. ICBM이 있냐 없냐에서부터 중거리 미사일까지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갖고 미국 언론이 더 호들갑을 떨어요? 이건 무기 전문가 같습니다. 자 이제 순서 없이 손드는 사람 시켜줘요. 예.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누구냐고 목소리 때문에 구분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양욱입니다. 이래요. 양욱입니다. 욱하는 양욱입니다. 욱해요 진짜? 욱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욱하네요. 예. 예,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GDP 규모가 캄보디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이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커드 미사일 무슨 뭐 무수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귀날개라고 해서 앞쪽에 조종 날개를 단 신형이 등장을 했어요. 어허. 예전부터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사 차량 같은 거 보면 트럭에다 싣고 많이 다니잖아요. 이동식 발사 차량.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잘 생산한 건 탱크는 잘 만들거든요. 무한궤도. 무한궤도. 예, 궤도형 차량 위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뻥카냐 아니냐 이제 ICBM. 관이 있으니까 관을 끌고 나왔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건. 그건 당연히 그래서 야 그 관을 가지고 뭐 ICBM이 대단한 게 등장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과장 맞습니다. 그거 봐서 안 되는데 이 관이 등장했다는 게 의미가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얘들이 어떻게 하면은 ICBM 같은 걸 제대로 쏠 수 있는지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관을 쓴다는 거는 소위 이제 콜드런칭, 할런칭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발사 중에서. 뭐냐면 우리 미사일 발사할 때 거기서 곧바로 이 발사대에서 불 붙이는 거를 할런칭이라고 하고 콜드런칭이란 뭐냐면 관 안에 집어넣어 놨다가 세워가지고 관 밖으로 밀어낼 때는 가스압 같은 걸로 밀어낸 다음에 위에서 방식이죠. 뿅 하고 뿅 하고 한 다음에 위에서 붙여가지고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SLBM 잠수함 발사에서 쓰는 기법이죠. 예, 잠수함 발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물속에서 잠수함 다 타버리니까. 네.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물속에서 점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여기서 점화해서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콜드런칭 일명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게 뿅. 뿅. 뿅 나가고 발사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지상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CBM급 정도 되면 이게 올라가는 추력 같은 게 엄청나게 세요. 일단 추진이 잘못하면 발사대가 다 타버립니다. 예,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콜드런칭으로 밀어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점화시켜가지고 쫙 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냥 이빠이 밟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영어로 하다가 이빠이 하면서 일본어까지 그냥 3개월가 팡팡 터지네. 예, 저 중국어도 섞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온 게 의미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제대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득도합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얘들 미사일 개발을 지금 이제 1980년대부터 거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90년대부터 열심히 개발을 해서 SLBM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럼 그때부터 이미 한 2000년대부터는 ICBM에 관한 백데이터 같은 거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 열심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북한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저는 좀 가벼운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언론에서 보면 무기 수준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요?
그 깜짝 놀랐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표현들 하면은 어떤 언론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프랑켄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앞에 프랑켄이라는 것을 따서 북한의 미사일을 괴물 미사일이다. 예. 프랑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뭐 의도적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뭐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은 2부에서 들으면 어떨까요? 예, 뭐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쟁 위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님, 양욱 국방연구 전문위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모시고 말씀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하실 때 진짜 레알 전문가 시민 여러분들 막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버스 그리고 주부님, 택시 기사님들 크게 틀어주시고요. 크게 틀면 안 되나? 틀어주세요. 뭐, 마음대로입니다. 그다음 승객분들 혹시 이 방송이 나오고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차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김효진님, 정치쇼 광고 겁나 많네요. 안 그래도 진행자분들도요, 시사 프로그램에 무슨 이런 광고가 많냐, 우리끼리도 지금 컴플레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말할 광고 시간이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광고 듣다가 끝나. 그다음 광고 3분의 1, 문자 3분의 1 읽어주고, 여기 나온 분들 3분의 1에 한마디씩 하고 끝. 예, 출연료만 3분의 1 안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게다가 우리 3분의 1 시간 중에 반을 혼자 다 쓰시잖아요. 지금 사회자가. 제가 광고 들으려고 이 아침 일찍 여기에 출연했나요? 하는 자괴감이 들고. 자, 8955님 원래 사무실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정치쇼 중독돼서 몰래 들으려고 무선 이어폰까지 구입해 듣고 있습니다. 윤성희님,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전쟁 위기설 돌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당장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애들 중간고사가 더 걱정이에요. 전쟁보다 중간고사가 더 무섭대. 자, 박성신님, 다음 달에 아들내미 군 입대합니다. 걱정돼 죽겠어요. 자식들 군에 보낸 이런 분들이 더 문제인 거죠. 자, 질문 들어온 거 같이 한번 보시고 이건 이따가 한번 의논해 보시죠. 미국의 북폭은 사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북한의 반격은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지우지 말아주세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양상의 김태훈님, 국지전 양상의 중도로 언제나 가능한 게 현재 한반도 상황 아닌가요? 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아까 프랑켄 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괴물 미사일, 그러니까 예. 프랑켄 미사일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4월 15일 날 열병식에서 등장한 미사일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프랑켄 미사일을 한 거는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지금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미사일 개발의 특징이 사정거리가 이제 단거리에서 중거리에서 이제 ICBM으로까지 가는 그런 사정거리에서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쏘고 육지에서 쏘고 육지에서 쏘는 것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고정해서 쏘고 이동하면서 쏘고 이렇게 온갖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4월 15일 이전까지 계속 3월 달부터 내내 4월 15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렇죠. 했죠. 근데 핵실험을 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이게 마치 ICBM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미사일을 등장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반응이 이게 뭐 프랑켄 미사일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 핵실험보다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기왕에 무기 예. 얘기하셨으니까 예. 한 가지만 조금 짚고 갔으면 한땀에 좋겠는데요. 죽고 그다음에 그 펜스 얘기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볼 때 너무 편하게 봐도 안 되고 너무 그 과장하게 봐서 과장해서 안 봐도 안 되는데 제가 국방에 있으면서 뭐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진보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나 아니면 보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북한의 상황과 실제 북한은 전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게 특히나 무기 측면입니다. 예. 아까 양욱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무기 개발이나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뭐 3차 핵실험에 4차 핵실험 갈 때 뭐 3년 걸릴 거다. SLBM 쏘는 것도 다시 추진체 다는데 한 2년 뭐 걸린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6개월 만에 뭐 8개월 만에 그 실험을 성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용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방부의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편적인 합리적 시각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선으로만 평가해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무기의 위협성. 다음 펜스가 왔잖아요. 예. 펜스 누구죠? 미국의 부통령이죠. 예, 마이크 펜스. 저는 이제 펜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단과 목적 지금 이 큰 혼란의 예. 와중에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펜스가 던진 마지막 이제 우리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한국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예. 지금 우리한테는 그 어떤 미국의 압력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많은 이 경제 제재나 이렇게 외교 압박을 받으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 미국의 입장은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팩트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펜스하고 같이 따라온 백악관의 예. 그 무슨 스텝이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항공기 안에서요. 그것도 이제 어떤 기자들과 이제 사담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일파만파가 되니까 펜스가 와서 뭔 소리냐고 이건 사실이 바로 아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라고 공식적으로 예. 부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근본적으로 펜스 그 부통령 팀이 부통령과 수행해 오는 팀이 어떤 결정에 있어서 예. 굉장히 핵심적인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떤 예. 수단과 목적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관심 포인트는 사실은 전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기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현안으로 정치 현안으로 사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사람들의 어떤 제가 봤을 때 이제 통밥으로 보자면 전쟁을 오늘 전문 용어들 많이 나오네요. 이거. 그러니까 전쟁이라 지금 보면 재밌는 양상이 어쨌든 어떤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결정은 미중 어떤 경제 협상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중국이 우려했던 바들을 이제 미국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또 중국은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시진핑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별로 미국에 실익이 없는 걸 줬다. 예.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면서 어떤 이제 이익을 지켰다 그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얻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국에게 위협적인 무역 상대를 굴복시킨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실익은 미국에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것들 그 경제적인 어떤 그게 목적이고 예. 여기에 사드니 그다음에 선제 타격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렛대적인 관점으로 결국은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어제 한 발언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자, 이 얘기는 미국 그 정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그러면 욱한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자, 이게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는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설을 좀 해주세요. 아무나 예. 손 들고. 선제 타격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고위 관리를 했던 예. 발언들을 한번 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마치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해명을 할 때 그거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 지금까지 이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가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미국의 펜스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번에 펜스가 와가지고 했던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 그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그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어허.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으로서 현재 미국의 국방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내부 시스템을 확실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all options on the table이라는 게 예. 거기에는 군사적인 수단부터 대화라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맥마스터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all options on the table에다가 예. 거기서 모든 어떤 수단이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군사적 옵션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쟁이 안 난다고 말했던 거는 어떤 우발적 충동에 의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양국의 의도적인 그런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 정상회담 내용도 그렇죠. 솔직히 파악을 말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뭐 합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출된 게 없죠, 노출된 게 현재는. 없죠. 둘이 발표한 게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예. 내용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뭔가 트럼프 쪽에서 뭔가 시진핑 쪽에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서 숙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건 그냥 추정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 보면 뭐냐면은 저는 틸러슨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고 비핵화를 바란다. 비핵화를 예. 그게 목표다. 그러니까 백마스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근데 거죠. 그렇게 여기서 되면? 뭐냐면 중국의 저것도 하고도 좀 이해관계도 볼 필요 있습니다. 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 정권의 생존입니다. 근데 그리고 북한 정권의 생존인데 그럼 뭐냐 하면은 정권 교체나 레짐 체인지 같은 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체제 그렇죠. 보장론하고 맞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하고 레짐 체인지를 같이 물고 들어가 버리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네. 레짐은 그대로 두는데 핵을 없애자. 핵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하면 양쪽이 같이 갈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 이거는 자기들끼리 얘기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레짐 이꼬르 핵인데 지금 소위 이제 핵 경제 병진인데 참 퍽도 내려놓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게 이 소위 미중 간의 이 합의 자체가 결국은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님,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 보면 독특한 현상이 두 개가 있어요. 미중, 예를 들어 미중. 미중.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가야하겠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북한 관광을 제재했어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느닷없이 아니 중국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사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을 상대로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 중국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두 국가는 한반도를 상대로 주고 자기들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실제 지금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의 위협을 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쪽은 서로 간의 말잔치로 북한이라고 하는 측을 통해서 혹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예. 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일단 관광 제재를 했는데 그건 그 전에 왔어 나왔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재나 이런 것에 중국이 관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예. 미국은 또 미국 나름의 또 다른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럼 마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그렇죠. 제재를 할 것처럼. 그러니까 또 작지만 뭔가 액션을 취해서 서로 간의 입장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아예 중국과 동떨어져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국으로 삼아서는 또 아무 일도 못하는 거니까 제재국까지 뭐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인 거죠. 예. 아까 장현철님의 질문처럼 이 한반도라고 하는 생존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권이 너무 없는 것 이런 게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3분의 1 꼭 읽어줘야 돼요.
문자 분량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요. 자, 장현철님의 질문을 일단 스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반격은 지금 네 분이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전쟁은 좀 블러핑이다 하니까 이건 좀 스킵을 하고. 자, 근데 국지전 충돌의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지전. 뭐 이미 충돌 여러 차례 했죠. 예. 뭐 이미 뭐 NLL에서 게 일종의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확전의 형식으로 되냐 안 되냐의 가장 문제겠죠. 근데 예.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되려 확전이 되냐 안 되냐, 확전을 두려워하면 저는 확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거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이 나고 확전을 두려워하면 확전이 된다. 이게 남북이 뭐냐면요. 배째 전략으로 하면 그러니까 안 째진다.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막 무작정 예를 들어서 막 답도 없이 싸우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최소한 더 이상 선을 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큰 전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서로 싸움 안 납니다. 우리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전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쪽이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고 한데 너 이래도 와서 싸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같은 거 나더라도 힘없고 약하고 한 사람한테 와서 계속 때리고 저거하죠. 예. 자, 2034님이 질문했어요. 수천조로 국방비를 이미 지출했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걸까요? 자주 국방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또 진짜 궁금한데 1176님 북한이 미국 본토로 타격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창수 박사님.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장거리 예.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려면 한 10,000km 정도 날아가는 ICBM이어야 되는데 북한은 검증된 건 5,000km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 타격은 불가능하고 북한은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예. 미국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러핑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잠수 작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강경책을 다 쓰겠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에서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중요한 미국의 정책이 최대한 압력과 관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압력과 관여. 관여라는 거는 인게이지먼트. 관여. 아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예. 우리 언론에서 개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정부에서는 그것을 포용 정책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 끝나고 나서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여는 이제 영어로 원문으로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그러면 이제 이 최대한 압박이라는 게 네. 바로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최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어떤 북한을 일종의 협상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우발적 국지적 그런 충돌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관여를 미국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관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러면? 관여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했던 이런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관여 정책이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 햇볕 정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압박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칼비선호를 비롯해서 우리 항모가 막 도착한다든지. 그렇죠. 항모가 지금 세 개의 항모가 동시에 지금 한반도 예. 해역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최대한 압박이 되는 것이죠. 어허.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욱 하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예. 미중 간의 관계를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중국의 입장은 중국의 입장. 예. 그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중국을 중재자로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핑계될 기대 언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이 북한의 제재에 협조를 안 돼서 안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오바마 정부나 이전에 어떤 이제 했던 그런 방식인데 요건 계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는 계승하지 않으면서 중국 핑계 대는 거는 계승을 해요. 그러니까 어허. 사실은 그럼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고 직접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꼭 거기다 중국을 내서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안 너네는 해서 뭘 좀 해라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중국은 이거를 받아들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어떤 지배적 영향력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라고 이제 미국이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이제 그런 상호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저희 국지전에서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에 자녀분들 보내는 분들은 국지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걱정이 되죠. 그런데 불안해 국지전에 죽겠어요.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제 선제 타격보다 더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게 왜냐하면 국지전이란 거는 나만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메시지 던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우리 새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면 지금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역할과 다른 이제 어떤 다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조정자 역할이나 그러니까 북한도 이 중국이 필요한 거죠. 미국이 중국이 필요하듯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서로 어떤 세팅을 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이렇게 초장부터 그런 고춧가루 뿌리지 않겠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런 이 역학에서는 조금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처음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북한이 네. 어떻게 길들이기.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길들이기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실제로 국지전으로 불안해 치면 죽겠어.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나 우리 군 전문가들이 이제 염려하는 국지전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연평도 포격처럼 예. 포가 날라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해오도나 이런 데 작은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 하나를 북한이 점거하는 거예요. 오호.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쫓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현재 예상되는 국지전에서 가장 큰 고민점인데 걔들이 사람 안 사는 작은 섬을 점령하면 우리는 사람 사는 섬을 점령하면 되잖아. 조금 더 나가갖고. 이제 그럼 국지전 되네. 예, 그러면 이제 취소, 양쪽이 이제 취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쪽에 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 무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국방부의 지금 여러 고민점 중에 하나인데 새 정부 들어섰을 때 진짜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새 정부와 손을 잡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예. 자, 양욱 연구위원님. 예. 국지전. 예. 불안해 죽겠어. 군대 보낸 사람들이. 자, 일단은 국지적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졌다라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불리한 거는 100% 불리한 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전방 지역 자체의 화력들이 이제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준비된 것들로 틀리고. 오늘 제가 보수 패널 갖고 예. 양욱 대표님이 진보 패널. 아, 이게 전쟁에선 보수 진보 없어요. 전쟁 안 하는 그러니까 쪽으로 가야지.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안보에는 정말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없죠. 없어요. 그럼.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내가 당장 애를 군대 네. 보내놓으면 내 아이의 생명은 곧 우주예요. 예, 그러니까요. 한 명이 아니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어쨌거나 이런 어떤 뭐 군의 구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되게 좀 뭐 못 믿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고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장에서 내리는 전술적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군을 믿고 맡겨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천안함이나 아니면 연평도 때 대응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군을 그건 믿고 뭐냐면 맡겨줘라. 예, 그거는 자꾸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 잠깐 기다리시면 예. 제가 군 참모총장 임명장 드릴게요. 자, 트럼프의 정책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압력과 관여라고 하면 트럼프의 대북 대중 정책이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아가는 건가요? 좀 확실해야지 믿을 거 아니야 우리. 예,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몇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책은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계획안을 짜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어요. 임명 안 돼 있어요? 그럼요. 정책이 지금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런데 이미 지금 대북한 정책을 지금 짜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지금 서로 간에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의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가기에는 한참 걸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실무 책임자들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어떤 협상가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전략입니다. 하지만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 예. 이것이 저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아까 분명히 보수와 진보가 차이가 없다.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뭐 근데 그러더라도 후보마다 예.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있는 것이고요. 예. 여튼 대선 기간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 그리고 전쟁 안 나는 방향으로 후보들도 각별히 관심을 그럼요. 갖게 되고. 예. 자, 오늘 네 분의 패널 모시고 김광진 전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님,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모시고 결론 저희가 조심스럽게 내리면 한반도 전쟁 나지 않고 국수전 없으니 군대 보낸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저는 이유 때문에 항상 봄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반도의 봄은 왔어도 봄은 아닌 출래 불사춘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쟁 위기가 이렇게 고조됐던 거는 예.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 줄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의도하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고 우리 고재일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베 총리를 꼽고 싶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계속 지지율 급락으로 이른바 그 오사카 학원 땅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그 부인이 개입되는 그런 헐값 매입 사건이 이른바 그 일본판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정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의 소년상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찾던 거였죠. 아베 총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가지고 예.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위기를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나빠요. 그래서 일단 전쟁 안 난다. 그러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군사적인 갈등이 계속 생긴다면은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군사적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들 다 보셨죠? 예. 열병식 보고도 또 호들갑이에요. ICBM이 있냐 없냐에서부터 중거리 미사일까지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갖고 미국 언론이 더 호들갑을 떨어요? 이건 무기 전문가께서. 자 이제 순서 없이 손 드는 사람 시켜 저기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누구냐고 목소리 때문에 구분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양욱입니다. 이래요. 양욱입니다. 욱하는 양욱입니다. 욱해요 진짜? 욱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욱하네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GDP 규모가 캄보디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예. 지금 이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커드 미사일 무슨 뭐 무수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귀날개라고 해서 앞쪽에 조종 날개를 단 신형이 등장을 했어요. 어허. 예전부터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발사 차량 같은 거 보면 트럭에다 싣고 많이 다니잖아요. 이동식 발사 차량.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잘 생산한 건 탱크는 잘 만들거든요. 무한궤도. 무한궤도. 예, 궤도형 차량 위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뻥카냐 아니냐 이제 그 ICBM. 네. 관이 있으니까 관을 끌고 나왔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거. 예. 그건 당연히 그래서 야 그 관을 가지고 뭐 ICBM이 대단한 게 등장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과장 맞습니다. 그거 봐서 안 되는데 이 관이 등장했다는 게 의미가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정치 이면 정치의 뒷얘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린 정치 흥신소 1시간만 들으면 정치 10단되는 정치 흥신소 시간입니다.
자, 요즘 많이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대선 이슈가 있고 또 전쟁 나나? 무서워 죽겠어. 캐나다에 있는 우리 딸이 전쟁 난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와요. 카톡. 제가 전쟁 안 난다 그러니까 아빠 진짜는 안 돼요. 여기 큰일 났어요.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때문에 이분들 모셨습니다. 자, 19대 국방위 소속이었죠. 김광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 의원님. 김광진입니다. 현재 더민주 유세본부 부본부장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실장? 연구실장이에요? 원장으로 승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누가 이거 제가 썼구나. 자,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여기 사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장 아닙니다. 거기 사장 아니에요, 기자들이. 네. 우리 사주. 네, 맞습니다. 예. 사장이 한 30명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헷갈릴까봐 그냥 예. 한 명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지 사장인가요? 그분도 실제 사장이야. 왜냐면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갖고 있어요, 저기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네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리고 꼭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민주적인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버스나 택시에 타고 계신 승객분들께서 우리 버스에서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요 하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버스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혹시 기사님들은 문자 보내시려면 정차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모시고 가시는 그 승객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 국민입니다. 입법기관의 대표고 우리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안전하게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완벽히 이해합니다. 자, 안 듣는 주위의 친구분들에게 얼른 문자에서 정봉재 정치쇼 들어라 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현숙님, 오늘은 구리에서 강변역 나가고 있는데 이어폰 끼고 들으려니 95번 기사님이 정봉주 쇼 틀고 계시네요. 찌찌뽕 풀 때는 뽕찌찌입니다. 자, 95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명근님, 야간 교대 근무 마치고 투잡하러 가는 길입니다. 참 대한민국 현실 안타깝습니다. 피곤할 때 정봉재 정치쇼 들으면 정신이 확 차려지고 힘이 나네요. 즐거운 정치 얘기 감사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야죠. 네. 국민들의 불안 심리. 고재열 기자님. 네. 전쟁 위기설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왜 전쟁 취재가 난다 그랬어요? 잘 안 되던데요. 예. 와튼스쿨 동문회 주소록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백악관이 아니라 트럼프 타워가 나가지고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안 웃겼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지금 이 재밌는 게 외신에서는 이런 선제 타격론이 진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선제 타격론이 가짜 뉴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 계시는 분이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가지실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 구조를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은 북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진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면서 됐는데 지금 전쟁 위기설은 이게 미국발이라서 미국에서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엄포의 주체가 미국이 되면서 그래서 미국과 가까운 이제 미국을 현지 취재하는 이제 외신들에게서는 이 선제 타격론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어떤 그런 뉴스로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항공모함이 칼빈 스노가 회항한 거 말고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본토로 소개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실제 움직임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 그리고 이따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토론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이제 미국의 외교 안보적인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끌어냈는지 그 예.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멀리서 보면 진짜 뉴스 그리고 실제 우리한테 보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물어서 헷갈려 죽겠어.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헷갈리게 하는 게 성공한 거예요? 상황이 헷갈린다. 아니, 그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확실성.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계속 확실해. 그리고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재 기자님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죠. 김광진 의원님. 예. 핵심이 칼빈슨 호가 회항하면서 이게 뭔가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그 칼빈슨 호는 빈라덴 참수 작전에 동원됐던 항공모함. 이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이렇게 작전 지역으로 가다가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다가 이렇게 확 돌려갖고 한 케이스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조금 예. 그 사실관계로 보자면 일단 전혀 다른 곳에 있다가 예. 북한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니까 갑자기 한국으로 온 것은 아니고 예. 지난달에도 훈련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근에. 그리고 있다가 훈련이 끝나고 나서 호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호주 지역에 정박할 만한 지금 상황들이 잘 되지 않고 그쪽에 훈련이 취소되고 하는 관계에서 특별히 있을 곳이 없이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다. 그냥 저는 먹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먹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미국이 북한 항모 앙검된 적이 없습니다. 안 겁낸 적이 없다. 네, 겁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뭐 한두 척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일단 스케줄상은 세 척까지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니미츠가 아마 미국 서부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지금 동태평양 건너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날짜 변경해서 건너가지고 넘어오겠죠. 세대 모이면 이거는 전쟁하는 거 아니면 세대 절대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세대가 모인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전쟁을 진짜 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여 있으면은 그냥 불안하죠. 그냥.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북한이 뭐 핵하고 미사일 쏘고 있으면 불안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북한이 우리한테 뭐 미사일 안 쏠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그거 똑같습니다. 미국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북한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살짝 끼어들게 한번 하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런 블러핑에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대선 주자들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들을 다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블러핑 우리말로 하면 뻥카죠 일종의.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면 이 말이 또 막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미국이 좀 과장하는 게. 그렇죠. 이 과장이 그다음에 중국에게도 좀 먹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북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블러핑을 이 과장을 또 블러핑으로 받는 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절 이 와중에 그런 미사일이나 어떤 핵실험이 어떤 식으로든 있다면 그래도 북한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 건 한 거니까. 근데 실패하게 한 게 이번에 일부러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대로 성공을 해버리면 너무 다시 위기가 증폭되는데 약간 실패를 하면서 뭔가 하긴 했는데 기분 좀 빠지고 그게 어떤 이제 이번 실패가 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창수 박사님. 동해안 서해안 발사 실험이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지 않았나요? 북한 미사일 발사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16일 날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자 칼빈슨 호는 지금 약간의 과장되고 그런 몸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그 양욱 그 연구위원 말씀 따르면 양욱 5개요, 5개요. 우개요? 양욱. 예. 근데 이게 왜 5구로 보이? 우기구나. 이름 잘못 부르시면 욱합니다. 예. 항모가 지금 또 이제 세대가 온다고 하고. 그리고 북은 또 미사일을 쐈고. 근데 저 미사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하는 건 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일단은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안 난다. 청취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해마다 봄이 되면은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봄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열리고 거기에 맞서서 북한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블러핑, 뻥카 이런 것들을 날리고 말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항상 그 봄에는 미국에서 국방 예산이 심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 다시 이제 회항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밝혔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칼빈 스노가 온 것 자체로 무슨 위기의 압박이나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물론 그걸 통해서 북한이 지금 ICBM이라든가 육체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 자체가 무슨 선제 타격이나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 위협이 있냐 없냐 예.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난다고 스탠바이를 하고 나는 게 아니고 내려고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내는 것도 아니지 아니고. 않습니까? 예. 근데 진짜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실수로 시작한 일들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맘먹고 시작했는데 그냥 쉽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4월 달은 사실 매년 4월 달은 우리가 전쟁 위기설이 초래하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태양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정치적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북한이 꼭 ICBM이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총선이 같이 끼어 있는 대선이 끼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점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북한을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자, 양옥 연구위원님 어떻게 예. 보세요? 사실은 이게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이 보여주려는 거는 역시 계속적으로 겁을 주겠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네, 그거는 이것만큼 까불지 마라. 명백합니다. 이것만큼 명백하고 근데 이게 네. 보고 있으면은요 이 항모 얘기도 되게 미국이 페이크 모션을 쓰는 게 한 4월 9일인가 이때 정도 해가지고 해서 야 한 4월 15일 정도 되면은 한반도 인근에 도착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어젠가 그젠가 기사를 보고 있으면은요 25일 날 도착한대요. 4월 25일 날 항모가. 그게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출발 안 하고 그쪽에서 슬슬 삐대고 있던 겁니다. 거기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왜냐하면 어슬렁거리면서 예, 왜냐하면 4월 15일이 보통 이제 최초에 예상했던 핵실험 시기였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육체 핵실험. 15일이 김일성 그렇죠. 김일성 105주년. 예, 생일. 이른바 생일 이제 105주년. 북한에서 주장하는 예. 태양절. 근데 이제 4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5일에 막상 있었던 거는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6일 날 이제 뭐 아침에 미사일 발사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혹시라도 또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25일 아니겠냐 4월 25일 소위 말해서 북한 그 조선인민군 창건일 이제 요때 이제 하지 않겠나 이게 85주년이거든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기 맞춰서 이제 오겠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또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방식 자체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잘 겁먹게. 들어오고 이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 트럼프식의 그 블러핑이